데카메론.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고 남편 눈을 걱정하지 않고 사랑의 환희를 즐긴 부인. 옛날에 아르리 구치오 베를링기엘이라는 부자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옛 상인들이 했던 것처럼 어리석게도 귀족 출신 아가씨와 혼인해 귀족이 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시스몬다라는 귀족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일 때문에 사방으로 돌아다녀 부인과 같이 있는 날이 적었기에 그녀는 전부터 그녀를 사모하던 루베르토라는 청년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청년은 그녀를 황홀경에서 헤매게 할 정도로 즐거움의 극치를 맛보게 해주었는데 남편 아르리 구치오는 무슨 눈치를 챘던지 아니면 소문이라도 들었던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해 둘도 없는 질투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돌아다니는 일도 그만두고 장삿도 상관하지 않으면서 모든 주의력을 아내 감시에 기울였는데 아내가 침대에 눕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 절대 자기도 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루베르토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되어 완전히 슬픔에 잠기고 말았지만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와 만나야겠다고 방법을 생각했으며 마침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의 침실은 한길 쪽으로 나 있고 남편 아르리 구치오는 잠이 쉽게 들지 않지만 일단 잠들면 아무리 떠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라 남편이 골아떨어지면 루베르토를 집 안으로 들여 즐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침실 창문에서 아래로 끈을 한 가닥 내려뜨리고 그 한쪽 끝을 자기 엄지발가락에 매어 그가 온 것을 알리게 하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부인은 루베르토에게 창 밑에 오거든 반드시 끈을 잡아 당기는데 남편이 잠들었으면 그대로 내버려둔 채 문을 열어줄 것이고 잠들지 않았으면 끈을 자기 쪽으로 도로 잡아당길 테니 기다리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계획은 루베르토의 마음에 들었는데 그는 자주 찾아왔지만 그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계속되는 동안 마침내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틈에 아르리 구치오가 침대 속에서 다리를 펴다 끈을 발견했는데 더듬어 보니 아내 발가락에 끈이 메어져 있어 분명 음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그 끈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 있는 것을 알자 그렇다고 확신해서 끈을 아내의 발가락에서 풀어 자기 발가락에 메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곧 루베르토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끈을 꽉 잡아 당겼고 아르리 구치오는 이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끈을 꽉 매지 않아 스르르 풀려 루베르토에게 끌려갔고 루베르토는 기다리라는 신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리 구치오는 벌떡 일어나 무기를 손에 들고 어떤 놈이든 죽여줄 것이라며 문간 쪽으로 달려갔는데 그는 상인이지만 힘이 센 난폭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런 만큼 바깥문을 여는 솜씨가 늘 아내가 하던 것처럼 조용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던 루베르토는 문을 연 것이 남편이라고 순간적으로 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뒤를 아르리 구치오가 쫓아갔습니다. 루베르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지만 상대방이 계속 추격해오자 마침내 검을 빼들고 맞서 싸웠는데 이렇게 한쪽이 쳐들어가면 다른 한쪽이 막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아르리 구치오가 방문을 여는 소리에 잠이 깨어 발가락에 메었던 끈이 풀렸다는 것을 알자 자기들의 음모가 드러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리 구치오가 루베르토를 뒤쫓아가는 소리를 듣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를 짐작하고 일어나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 신복 하녀를 불러 자기 대신 침대에 누워있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보상을 충분히 할 테니 그녀가 자신인 척하고 아르리 구치오가 때리더라도 참아달라고 부탁하고 방에 불을 끈 다음 밖으로 나가 마당 한 구석에 숨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렸습니다. 아르리 구치오와 루베르토가 격렬한 격투를 벌이는 통에 그 소리를 듣고 근처 사람들이 일어나 저마다 한마디씩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리 구치오는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겁이 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솜씨가 서툴러서 작은 상처 하나도 입히지 못한 채 상대방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뛰어들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고래고래 욕을 하며 침대로 다가가 하녀를 아내로 알고 움켜잡았고 있는 힘을 다해 치고받고 해서 하녀의 얼굴은 형편없이 일그러졌습니다. 끝내는 그것도 모자랐던지 머리털까지 싹둑 잘라버렸는데 하녀는 지독한 꼴을 당하고 소리 높여 울며 간간히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라 아르리 구치오는 하녀라고 깨닫지 못하고 미친 듯이 날뛰었는데 그녀를 실컷 때리고
머리털을 자른 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매춘부야, 이제 난 내까지 것에는 손도 대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 친정에 가서 내년에 어처구니 없는 행실을 일러주어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내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너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 집에 모시게 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가 밖으로 자물쇠를 채운 다음 혼자서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숨어서 엿보던 시스몬다 부인은 남편이 나간 것을 알자 침실을 열고 껐던 불을 다시 켰습니다. 부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엉엉 울고 있는 하녀를 가진 말로 위로해 자기 방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상처를 매만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주어서 하녀는 그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녀를 자기 방으로 돌려보내고 아내는 재빨리 침대를 정돈해 그날 밤에는 아무도 그곳에서 자지 않았던 것처럼 해놓고 램프를 켜서 방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었다는 증거로 자기의 매무새도 정돈한 다음 작은 램프에 불을 켜고 헝겊 조각을 들고 층계 제일 위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리 구치오는 집에서 뛰쳐나가자 빠른 걸음으로 아내의 친정집으로 가서 쾅쾅세게 문을 두들겼고 그 소리를 듣고 자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의 처남과 어머니는 아르리 구치오가 온 것을 알고 불을 켜서 그에게로 다가왔고 무슨 일로 이런 한밤중에 혼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르리 구치오는 아내 시스몬다의 발가락에 끈이 메어져 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어떤 일이 드러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강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아내에게서 잘라냈다는 머리털을 그들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더 이상 그녀를 집에 둘 마음이 없으니 당신들이 와서 명예를 해치지 않을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처남들은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으며 그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누이에 대해 여간 화내는 것이 아니었고 그녀를 혼내줄 생각으로 횃불을 들고 아르리 구치오와 더불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뒤쫓아오며 아들들에게 실제 눈으로 보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며 사위가 다른 이유로 아내와 옥신각신한 끝에 하는 수작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동이 아르리 구치오와 함께 그의 집에 당도해 안으로 들어가 층계를 올라가기 시작하자 시스몬다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말했고 오빠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왔는지 내가 잘 알게 아니냐. 이 못된 년 같은 이라고. 아니, 이 밤중에 그 무슨 상스러운 욕이에요? 아, 주여 살피소서. 어머 오라버님들, 어서 오세요. 이 시각에 세 분이서 어쩐 일로 여기 오셨나요? 일동은 자백을 하라고 올려댔지만 그녀가 층대에 걸터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으며 아르리 구치오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려 주었다는데 얼굴에는 얻어맞은 자국조차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르리 구치오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녀의 얼굴을 100번도 더 때렸을 텐데 이제 보니 그런 티라곤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아르리 구치오가 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자 아내는 아르리 구치오를 향해 자신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왜 죄를 씌워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냐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자신과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고 자신은 맞은 기억이 없는데 언제 때렸냐고 하면서 머리에서 베일을 벗어 머리털이 잘렸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런 흔적조차도 없었는데 새 오빠와 어머니는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정색하고 아르리 구치오에게 말했고 아르리 구치오는 여우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라버님들, 저 양반이 오라버님들에게 한 말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오라버님들이 불행하게도 나를 아내로 내준 이 훌륭한 남자는 수도사보다 더 근엄하고 수처녀보다도 더 조신한 인간이어야 할 터인데 실상은 술독에 빠져서 취하지 않는 날이라곤 거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자 저런 여자 할 것 없이 질이 좋지 못한 여자들과 놀아나고 있는 남봉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한 격투를 벌이고 여자에게로 되돌아가서 치고받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건 그때까지도 술이 깨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남자의 얼굴을 잘 보세요. 아직 술이 덜 깨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 남자가 내게 대해 무슨 억지를 쓰거나 간에 나는 그를 술주정뱅이로 여기고 있으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이분을 용서하고 있으니까 오라버님들도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자 꽥꽥 아우성치며 사위에게 온갖 욕설을 해댔고 형제들도 모두 보고 들어 아르리 구치오에게 어떤 악인도 듣지 못했을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취중이라 특별히 용서해주겠다. 목숨이 아깝거든. 앞으로 이런 이야길랑 다시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고. 만약 다시 한번 이런 일이 귀에 들어오면 그땐 이번 목과 한데 합쳐서 아주 들었다 놓을 테니.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는데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아르리 구치오는 자기가 한 일이 정말이었는지 아니면 꿈이라도 꾸었는지 자기도 갈피를 잡지 못해 아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내는 이 같은 순간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는 남편의 눈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사랑의 환희를 마음껏 즐겼던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고 남편 눈을 걱정하지 않고 사랑의 환희를 즐긴 부인이었습니다.